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할 활동은요. 미리 학습지 그리고 준비물이 나갔는데 종이 프로펠러 만들기를 통해서 식물이 자신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앗을 어떻게 퍼뜨리는지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양한 꽃, 다양한 열매, 다양한 씨를 살아가면서 많이 관찰을 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와 같이 맛있는 과육 안에 있는 씨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민들레와 같이 바람에 잘 날려가는 씨를 본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나 좀 관찰력이 좀 좋은 친구들은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 거기 날개처럼 생긴 열매 속에 그 까만 씨앗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식물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씨앗을 퍼뜨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산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종이 프로펠러 만들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식물이 하나의 예죠. 그 종자를 퍼뜨리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하고요. 활동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날려보고, 뭐 속도를 비교해보고, 뭐 방향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도 않고 비교적 쉬운 활동입니다. 그런데 씨와 다른 말로 씨를 이제 종자라고 얘기하죠. 종자를 알기 위해서는 열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열매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부분은 이론적인 내용, 즉 꽃과 열매, 그리고 씨앗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볼 수업 내용은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포인트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선택했네요. 씨와 열매 그리고 종자. 여기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씨가 아니고 꽃입니다. 꽃과 열매 그리고 종자를 다른 말로 씨라고 얘기하니까 씨앗. 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이 프로펠러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과 식물은 이 생물이 구성되는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죠.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식물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기관은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양물질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양기관. 그리고, 뭐, 식물이 영양물질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양물질을 저장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즉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생식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양기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자신의 그 광합성 산물을 여기에다 저장하죠. 뿌리에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영양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뿌리고요. 이 열심히 광합성 쪽에서 모아놓은 이 영양물질을 사람들이 이제 뽑아서 먹잖아요. 예를 들면 고구마, 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식물의 영양기관인 뿌리를 먹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녀석들은 줄기에다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를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감자가 있죠. 감자는 뿌리가 아니고 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잎에다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양파, 우리가 먹는 양파의 그 조각은 잎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잎에 화성 산물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생식기관은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열매가 맺고 열매 속에 씨앗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생식기관은 꽃과 같은 그리고 열매와 같은 이러한 기관을 생식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 꽃, 열매, 꽃이 펴야지 열매가 맺고요. 열매 속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종자, 즉 씨앗이 있다. 그래서 꽃과 열매, 씨앗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꽃의 구조. 선생님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오려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꽃의 구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배우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것도. 근데 선생님은 이제 대학 교재에 나와 있는 구조, 물론 이 구조를 훨씬 더 세분화된 구조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정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이제 꽃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꽃같이 안 생긴 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벼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벼꽃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벼도 꽃이 피거든요. 벼꽃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꽃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꽃은 이 꽃잎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또 예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꽃잎이 있죠. 꽃잎 안쪽에 보게 되면 이 호리병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이 전체를 우리는 보통 이제 암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혹은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심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 꽃가루를 만드는 이제 수술이 있는데요. 수술은 실제로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꽃밥, 그리고 꽃밥을 지탱하고 있는 이 수술대, 이걸 전체를 일컬어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암술, 즉 심피의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심피는 여기 맨 위에를 암술 머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꽃가루가 여기에 달라붙게 되고 꽃가루가 달라붙는 현상을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꽃가루가 잘 달라붙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테이프가 물건에 잘 달라붙으려고 하면 끈적끈적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암술 머리는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물질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잘 묻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술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암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밑씨라고 하는 나중에 씨앗이 되는 녀석이죠. 밑씨를 보호해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방과 같은 구조를 뭐라고 하냐? 씨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단어만 쓰면 학생들이 막 웃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씨를 보호해주는, 밑씨를 보호해주는 구조물, 방과 같은 구조물이다 라고 해서 씨방이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이제 밑씨가 있습니다. 나중에 씨앗이 될 녀석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꽃잎을 보호해주는, 받쳐주는 꽃받침이 있고요. 이 꽃은 또 여기 보면 화탁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꽃바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이 그냥 이 꽃만 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 꽃하고 이어져 있는 대라고 볼 수 있는 이걸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꽃 화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꽃자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꽃자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꽃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녀석들은, 자, 우리가 방금 본 구조는 이 구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씨방이 밑에 있는, 여기 화탁이라고 되어 있는 꽃바퀴의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꽃의 구조는 굉장히 뭐 해부학적 구조도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꽃은 자,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꽃과 같이 꽃잎이 끝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밑에 부분이 다 합쳐져 있는 이런 꽃도 있고요. 뭐 나팔꽃은 위에도 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꽃과 같이 꽃잎이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꽃을 뭐 통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여러 개의 꽃잎 같지만은 이 꽃잎이 실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꽃도 있습니다. 자, 갑자기 통꽃과 잠깐만요. 그리고 이 장미꽃과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장미꽃과 유채꽃, 뭐 벚꽃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대부분의 꽃들은 이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죠. 꽃잎이 하나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꽃을 뭐라고 하냐? 갈래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갈래꽃이 생각이 안 나서 조금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꽃은 이러한 다양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꽃에서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쌤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꽃이 펴야지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야지 그 안에 씨앗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열매는 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꽃의 어느 구조물이 점점 커지고 발달되어 가지고 열매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열매를 크게 두 가지 열매로 구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감과 사과로 이제 그림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참열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헛열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참열매는요, 이 씨방이 커져가지고 이게 열매가 되는 경우를 참열매라고 얘기하고요. 헛열매는 씨방 이외의 조직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것을 헛열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씨방의 위치가 꽃마다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꽃을 보게 되면 감꽃을 보게 되면 감꽃은 꽃받침 혹은 여기에 화탁 꽃바퀴 위에 이렇게 씨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아와 가지고 암술 머리에 붙는 현상, 수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수분만 끝이 아니라 수분이 되게 되면 이 날아온 화분에서 화분간이 길게 자라면서 여기 안에 있는 생식세포랑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수정을 하게 되면 밑씨가 만들어지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구조가 필요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암술 머리, 암술대, 꽃잎은 이제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릴 거죠.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머지 구조물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밑씨를 둘러싸고 있던 씨방이 점점 발달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열매를 참열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밑에 부분 말고 위에 부분을 보면 약간 뾰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 말고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열매 중에 토마토 있죠, 토마토. 토마토 자세히 보게 되면 끝부분이 감처럼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 이렇게 암술대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 남은 이제 흔적이 이렇게 뾰족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는요. 사과꽃을 보게 되면 씨방이 꽃바퀴 속에 안에 있습니다. 속에 있습니다. 화탁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방을 보호하고 있는 이 구조물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꽃바퀴, 혹은 화탁이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사과가 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 근데 사과를 보게 되면, 이 위에, 뭐라 해야 되지? 그 흔적이 나와 있죠. 사람의 배꼽 모양처럼. 이게 뭐냐면, 식물의 이 꽃의,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봐봐요. 여기 꽃잎, 그리고 꽃받침, 암술, 수술이 있었던 이 부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에 부분이, 이것처럼 암술대가 떨어져 나간 흔적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이 이제 꽃받침의 구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오돌투돌한 배꼽 모양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생겨 있는 이 열매는 전부 다 헌열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사과하면 당연히 보통 배가 나오죠. 배도 이러한 구조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열매들이 또 이러한 헌열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꽃과 열매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꽃의 구조가 발달되어 가지고 열매가 되더라. 그리고 이 열매 속에는 아까 얘기했죠. 화분에서 이제 꽃가루를 다른 말로 화분이라고 얘기하죠. 꽃가루에서 이제 꽃자루라고 하는 게 길게 뻗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씨방 속에 있던 이 생식세포랑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특징을 퍼뜨려줄 씨앗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씨앗은 씨방 속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관찰력이 좋은 학생들은요, 이게 암술 머리를 위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져 있는 이 하나의 갈라져 있는 이 공간이 씨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참열매 같은 경우에, 감 같은 경우에 위에서 보게 되면 홈이 이렇게 나 있죠. 다음에 나중에 집에서 한번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4개의 홈으로 보통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져 있는 이 홈이 뭐냐면 위에 있는 암술머리에서 관찰되는 그 홈의 흔적이고요. 그리고 이 홈 하나하나에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 감을 자를 때 한번 해봐요. 감을 자를 때 씨앗을 자르면 되게 이게 자르기 힘들잖아요. 씨앗을 자르지 않고 씨앗을 피해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위에 홈을 보고 이 홈대로 칼질을 하게 되면 씨앗을 피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감을. 그렇죠. 그래서 그 씨방의 흔적을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열매는요, 그 구조와
그 다음에 특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이 또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콩과 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민들레와 같이 이렇게 나풀나풀 날리는 구조에 붙어 있는 이런 열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종이 프로펠러 만들기에 기를 해볼 그 씨앗에 뭐라 해야 되죠? 그 구조인 이렇게 날아다니는 단풍잎과 같이 이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시과라고 얘기합니다. 날개 C자를 써가지고 이러한 구조도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옥수수와 같은 이러한 구조도 있고요. 뭐 이러한 장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혹과, 뭐 핵과,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앵두나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체리 이러한 구조가 있고요. 감과, 이과 이렇게 다양한 구조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구조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게 다 이제 한자다 보니까 선생님도 한자를 뭐 잘 몰라서 옆에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해 놨죠. 뭐 예를 들면 이 캡슐 열매, 이 캡슐이라고 하는 건 외래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매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이 열매를 퍼뜨리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쑥과라고 되어 있는 이제 민들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는데요. 얘네들은 바람에 이제 날리면서 씨앗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핵과, 자 이런 뭐그 앵두나 체리 이러한 과일들은요, 사람은 이제 씨앗을 발라서 먹지만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냥 삼키겠죠. 삼키게 되면 동물의 뱃속에서 뭐 수시간 동안 머물게 되고요. 이 동물이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옮겨 다니면서 응가를 누게 되면 여기 있는 씨앗이 또 퍼뜨려지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퍼뜨리기도 하고요. 이 다양한 형식으로 열매들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퍼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열매가 있더라. 여기 보게 되면요, 선생님이 딸기와 파인애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이제 딸기와 파인애플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 구조를 아는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딸기입니다. 딸기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딸기 씨앗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꽃과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이해한 친구들은 이 전체가 딸기 꽃 하나로부터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파인애플 그리고 딸기는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엄청 많은 열매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구조가 딸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딸기는요, 딸기꽃이 하나씩 딸기꽃이 원래 있었던 거야. 근데 벌이나 주로 이제 수분을 식혀주는 게 벌이죠. 벌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커져 가지고 우리가 먹는 딸기가 된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화탁의 겉부분과 화탁의 속부분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딸기라고 하는 열매가 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집합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보게 되면 우리가 먹는 파인애플은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파인애플이 우리가 이거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파인애플을
선생님 집이 시골이었거든요. 파인애플 재배를 직접 해봐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이 자라오는 이제 과정을 전체를 다 봤는데 선생님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파인애플은 하나의 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꽃들이 이렇게 생긴 꽃들이 이게 다 꽃이에요. 이렇게 다 전부 다 꽃인데 꽃이 모여가 있게 되고 이 꽃의 일부분이 이런 식으로 발달되면서 만들어진 집합과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 다니면서 알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열매는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먹는 딸기는요, 이 씨앗이 있는 이 하나하나가 열매다. 그 열매가 모여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런 열매도 있고요, 이런 열매도 있고, 자, 이런 열매도 있고 핵과가 되겠죠. 물론 체리하고 크기는 다릅니다만은 가운데 이렇게 단단한 씨앗이 있는 이런 과일을 핵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토리와 같은 이런 열매도 있고, 자, 이렇게 나풀나풀 날리는 이런 열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퍼져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자, 여기에 예를 보게 되면 어떤 식물은 폭발하듯이 터지는 기작을 통해 종자를 퍼뜨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어떤 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데요. 선생님은 우리 애들 가끔씩 이제 손톱에 물을 들여주는 게 있는데, 봉숭아 있죠, 봉숭아, 봉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봉숭아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주머니 모양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 주머니 모양의 이 열매, 시간이 지나면 이게 팍 퍼지면서 이렇게 씨앗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지금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혹시 봉숭아가 있으면 한번 그 주머니 모양의 씨앗 주머니를 한번 만져봐요. 그러면 살짝만 건드려도 탁 터지듯이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게 됩니다. 어떤 거는 날개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단풍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죠. 열매의 구조죠. 이렇게 이제 식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프로펠러처럼 날면서 퍼뜨리는 방식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 동물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퍼뜨려 나가는 장과라고 나와 있죠. 이런 녀석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다른 동물에 붙어 가지고 이제 퍼뜨려지는 녀석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 이러한 거를 가지고 막 많이 놀았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거 시골에서는 다양하게 불러줬는데, 뭐 예를 들면 도둑놈, 몰래 붙어가지고 다닌다라고 해서 도둑놈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도깨비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미경적 미세학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바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바늘처럼 생겨져 있는 이게 끝에 보면 전부 다 이제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가지고 멀리 이동을 하게 되죠. 언젠가는 얘네들이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살던 이 서식지를 넓힐 수가 있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은 다양한 열매와 꽃과 열매 그리고 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퍼뜨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쌤 내준 이제 수업 자료에도 보게 되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PPT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뒤에 심화 자료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또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교재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하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한 활동은요, 종자, 씨앗의 산포 방법을 이제 종이 프로펠러 만들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의 모티브는요, 그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에서도 살펴봤고요. 날개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산포되는 단풍나무의 종자, 열매를 이제 본떠서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살펴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재를 보고 하는 거니까.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풍나무 씨앗이고요. 이 가죽나무 씨앗입니다.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생겼죠. 이게 열매고요. 씨앗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여기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거 벌려보면 이 안에 까만색의 씨앗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풍나무 씨앗이 날아다니는 거 별로 보지는 못했을 텐데 뭐 집 주변에 있으면 한번 따가지고 한번 해봐요. 딴 다음에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샥 빙글 잡고 여기 자루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루를 잡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프로펠러처럼 날아가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이러한 구조면 바람에 쉽게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보면 도안이 나와 있죠. 자, 종이 프로펠러 만들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배율이 다른 종이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한 2m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팔을 쭉 뻗게 되면 뭐 2m 내외가 될 텐데 이 높이에서 한번 놔보는 거죠. 놔보면 빨리 떨어지는 녀석도 있고요. 천천히 떨어지는 녀석도 있고 빨리 회전을 하는 녀석도 있고 느리게 회전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구조가 잘 나는지 혹은 잘 회전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영역인데요. 배율을 다르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도는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지 혹은 더 빨리 떨어지는지 늦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천천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람을 타고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식물들은 이러한 좀 더 잘 날 수 있는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다양한 프로펠러 만들기를 통해서 알아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이러한 구조가 나갔으니까 이 구조대로 자르면 됩니다. 잘라서 그리고 접고해서 관찰을 하면 실험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고 있습니다. 굵은 테두리 부분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실선 부위는 가위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부위는 잘라내고요. 실선 부위는 가위로 이제 홈을 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ABC 부분의 점선 부분을 접습니다. ABC는 이렇게 점선으로 접고요. D 부분은 엇갈리게 접는답니다. 알겠죠? 완성된 종이 프로펠러를 가만히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러한 구조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구조. 자, 되겠죠? 그리고 떨어뜨려 보면 크기가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크기에 따라 가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다 다를 겁니다. 속도를 직접 이제
그 떨어진 거리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속도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못 구해요. 혼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리다 보면 회전이 빨리 되는 녀석, 천천히 되는 녀석, 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어떤 게 더 빨리 더 많이 돌았고 적게 돌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놨을 때 떨어뜨릴 때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지는지 늦게 떨어지는지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개니까 그걸 회전하는 횟수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떨어진 속도 1부터 5까지 해서 상대적인 속도를 비교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직접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와 회전 수를 각각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A4 쌤 내준 이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도안이 직접 그려져 있는 A4가 있고요. 도화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A4로도 만들고 도화지로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화지로 만들 때는요, 이 5가지를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잘 날거나 혹은 잘 회전하는 거 2가지만 서로 이제 2가지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5개 다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A4로 되어 있는 거는 5가지를 다 만들고요. 어차피 도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도화지로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2종류만 만들어 가지고 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A4로 만든 거는 5개를 다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A4로 만든 것과 도화지를 만든 것 서로 비교할 때는 도화지로 만든 2개만 같은 크기의 A4로 만든 것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과 같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는 방향도 다르게 해서 한번 떨어뜨려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접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선택입니다. 5번은요. 접는 배율을 다르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접는 배율이 다 똑같죠. 접는 비율입니다. 접는 배율이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프로펠러거든요. 근데 이 접히는 이제 비율을 다르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떨어뜨려 보면 또 더 잘 나는 프로펠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접는 비율을 다르게 할 때는 뭐를 통일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전체 크기를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체 크기는 같되 접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또 떨어진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관찰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어서 관찰을 해본 다음에 이게 선생님 내준 학습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제출할 거는 자 이겁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선생님이 자료를 다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나간 거는 이게 나갔네요. 그래서 교재를 선생님이 프린트를 예, 여러분한테 주진 않았네. 교재는 뭐 이제 수업을 거의 다 들었을 테니까 교재는 선생님이 탑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수업 올려놨을 때 그 한번 확인하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출할 거는 여기 2번째 장입니다. 자, 볼게요. 2에서 3의 수행한 결과를 메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맞죠? 활동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4와 도화지로 각각 프로펠러를 제작하여 사진을 촬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A4는 아까 나와 있는 이 5개, 그죠? 전부 다 만들기 바라고요. 도화지로 만드는 거는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 및 고찰을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왜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되고요. 크기와 떨어지는 속도의 관계를 파악을 해보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크기와 떨어지는 속도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질과 떨어지는 속도, 도화지로 제작한 거하고 A4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접는 방향과 회전 방향과의 관계. 반대로 한번 접어가지고 떨어뜨려 보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접는 배율을 다르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접는 배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 가장 이제 잘 나는 게 되겠죠.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적어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배율이나 비율이 있으면 제작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이제 뒤쪽 부분은 뭐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좀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서 이건 뭐 그 한 결과물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쌤한테 제출하면 되겠죠. 간혹 이제 친구들이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기도 하던데요. 동영상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직접 날려보고 시연을 해가지고 그 찍은 동영상을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줘도 되겠습니다. 자, 제출할 때는요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파일명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줘요. 파일명을 이렇게 고쳐서 좀 보내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바로 보낸 친구들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PC로 보내주기 바라고요. 보내줄 때 이렇게 반과 이름 그리고 출신 학교 표시를 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할 활동은 되게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뭐 만들어서 날려보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가 않는데 선생님이 뭐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길어졌네요. 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과제를 제출하기 바라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선생님 평점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서 날려보고 활동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